지금 SK 하이닉스 위치는 셀입니다. 삼성전자가 막 7만 원 갈 때 이건 분명히 COC 걸릴 것 같거든요. 그때 사자고. 요 하나금융 지주도 셀, 농심, 오뚜기 뭐 이런 종목들이 한 10%, 15% 뛰기는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이제 증권사의 추천주가 있어서 하나증권에서 SK 하이닉스랑 하나금융지주랑 크래프톤을 추천했단 말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추천한 이유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수요 약화 우려가 해소됐다는 평가, 연내 D램 수요 전망치가 상향, 가격 상승폭, 추정치도 웃더라, 업황 겸조한도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꼽히더라고요.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나요? 매도? 매도? 네. 왜요? 제가 이 SK 하이닉스는 15만 원부터 레스걸 불러갖고 19만 원, 20만 원에 미리 팔아라라는 전략을 세워드렸거든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는 위치가 여러분들 저점 위치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어느 정도 애매한 수준에서 이제 상승 각도가 형성되고 뭔가 갔다 해서 저는 이렇게 증권사 제가 거의 뭐 40년 가까이 보면서 리포트 나올 때 저는 셀을 주로 많이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뭐 시장에서 뭐 각광을 받거나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하잖아요. 저는 SK 하이닉스는 언제 하냐? 17만 5천 원, 18만 원 오면 해요. 그거 안 하면 이거 매력 없어요. 20만 원에서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만 원은 가능해요. 그거 10% 오르고 20만 원대는 안 할래요. 그러하느니 오히려 한미반도체라든지 HPSP라든지 아니면 CXL 부분에서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부품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위치는 저는 셀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조건에서 삼성전자가 막 7만 원 갈 때 이건 분명히 COC 걸릴 것 같거든요. 그때 사자고요. 그런 롱샷 전략으로 대응하지 SK 하이닉스 20만 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금융지주는 3, 4분기 결산 후에 자사주 매입 추가 실시가 기대되고 경쟁사들과 견줄만한 총주주 환원율 상승이 기대된다 전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금융주들이 지금 금년도에 대부분 금융주 투자하신 분이 상당히 지수 소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지주도 보시면 지금 상단에 와 있어요. 그러면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금융 지주도 셀. 예. 요것도 저는 10%에서 15% 빠지면 들어가는 트레이딩 감각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크래프톤도 보면 4, 4분기부터 출시 예정인 신작들이 가시화되며 지식재산가 IP 집중에 대한 우려 일부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34만 원대에서 40만 원 벌어보고 지금 40만 원 이상 간다 하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30만 원 초입 변화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미 바닥에서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 왜 올랐는지를 시장은 떠드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게. 뭐 중국 에너지가 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확산 국면이 나오든지. 그래서 오히려 크래프톤 하느니 저는 이쪽에서 뭔가 데이터 센터나 메타 쪽에서 뭔가 박살난 것 중에 뭔가 이제 새로운 에너지 줄 수 있는 마치 크래프톤이 15만 원, 20만 원대 위치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들. 뭐 덱스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거 올라가는 것들 이거 하느니 더존 비지온이 났고 뭐 다우 데이터가 났고 뭐 이러한 클라우딩 서비스 관련된 종목을 하지. 저는 은행주나 게임주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전업 투자가라든지 좀 트레이딩이 좀 있는 분들 데일리 매매, 2, 3일치기, 수익 매매 이런 것들은 가능해도 뭔가 추세 매매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려한 영풍과 같은 지배 구조의 지분 싸움이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나올 거의 대상을 선별화시켜서 그걸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이 강좌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대상에 확률적으로 10개 그룹을 먼저 선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징후가 나오면 거기에 핵심 대상을 공격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수익을 얻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농심과 SK텔레콤과 삼성생명을 추천했는데 농심 같은 경우 국내 사업은 원재료 재계약을 통해 원가 부담이 해소되고 있고 수출은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유럽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매수. 바닥도 52주 최저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55만 원대 하면 안 되지만 지금 35만 원에서 32만 원은 주가가 역발성 전략으로 하는데 네. 우선순위는 이것보다 불닭면이 더 그동안 K푸드 요새 K푸드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갖다 해서 IPO 고모 들어간 더본 백종원 네. 요게 11월 6일인가 상장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또 흑백요리사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삼양식품, 농심 그다음에 오뚜기 뭐 이런 종목들이 10% 15% 뛰기는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본이 저는 유동 물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K푸드 다시 확산시키지는 않겠지만 단타 트레이딩을 할 만한 위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농심 오케이. 그런데 이거보다는 간단히 얘기해서 삼양식품을 6하면 농심은 4. 요거는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거든요. 더 뺐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를 두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SK텔레콤과 삼성생명을 추천한 게 대외 불확실성, 지수 변동성이 높아 통신 등의 배당주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요. 자본시장법 개정안 확정 시 밸류업 공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생명도 내년 6월에 밸류업 지수 편입이 유력시 된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생명은 10만 원대 단기 숏 매도. 그런데 제가 이거를 7, 8만 원대 노래 불렀던 종목이거든요. 삼성 금융 지주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이 나오는데 이거 10만 원만 가면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밑으로 2만 원, 위로 2만 원의 박스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가 진짜 빅딜 매각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새로운 환경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대에서는 반은 매도한다. 근데 그거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10% 정도 빠지면 다시 사자. 그러면서 이것도 거버넌스 게임으로 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SK텔레콤은요? 이거는 매수. KT가 더 좋아 보이는데 네. 그래도 SK텔레콤도 이제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통신주가 뭔가 새로운 이제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뭐 배당 투자 뭐 여러 가지보다 우주항공과 5G에서 6G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랑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부가적인 뭐 서비스가 이제 또 통신주를 기반으로 깔고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은 매수해서 롱으로 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자, 밸류업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금융주가 올해 사실 특히 많은 수혜를 받고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는 어떤 섹터를 좀 모르고 그리고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국 증시 정말 이제 좀 바뀔까요? 바뀐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3천을 넘는 게 이 밸류업과 아까 헤지펀드들의 경영 참여형 지분 이게 원동력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엑셀로 이게 기준일이 9월 24일입니다. 밸류업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날. 그래서 엑셀로 이 밸류업 100종목을 매일 돌려봅니다. 그래서 9월 24일 기준일 대비 플러스 난 것들을 먼저 찾아봐요. 그러면 이스페타시스가 10% 올랐습니다. 그 다음이 파크 시스템이 11% 올랐어요. 전 이런 것들이 먼저 시동을 건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밸류업 관련된 ETF가 형성된다고 그러지만 아직 안 됐어요. 네. 마치 문재인 대통령 때 BBIG 보는 것 같아요. BBIG. 네,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네. 이게 이제 펀드가 생기고 자금 조성되면 이거 순서대로 살 겁니다. 그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텐데 저는 벌써 발동이 그리고 넥스티는 벌써 40%나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도 위치에 와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 기술 쪽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짜 아직도 움직인 게 없어요. 현대차, 기아, 코웨이
SL, 자동차 부품, 골프전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아나 현대차가 마이너스 10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단 들어온 것 같고 당분간 펀드가 나오지 기아는 9만 원, 11만 원 박스, 현대차는 22만 원, 26만 원 박스. 이렇게 해서 박스가 벗어나려면 삼성전자가 새로운 7만 전자가 저항이라 지지가 돼야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은 빨간색들이 많아요. 9월 24일 기준으로 이게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라 금융주는 금년 연초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9월 24일 기준으로도 이 금융주들이 그나마 메리츠 금융주가 최고예요. 메리츠 금융지주. 이 메리츠 금융지주는 2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옛날 춘천 레고랜드라든지 롯데지주 가장 많이 부동산 PF로 많이 물린 게 메리츠예요. 네. 그런데 메리츠가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공격적 전략을 세웠어요. 여기서 부채를 청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더 펀드를 만들어 갖고 롯데하고 합성 펀드 1조 만들어서 롯데에다 빌려준 거예요. 이자 높게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익이 엄청나니까 이게 먼저 선도주로 급등한 거라 봅니다. 이거를 하나금융지주, 신한 뭐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나 이제 지주는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각이냐면 이걸 보험으로 좀 바꿔봅니다. 뭐 삼성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DB 화재보험 네. 화재들로 조금 이동하면 위치가 매력적인 게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생명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밸류업에서 이제는 은행에서 보험 화재로 좀 바꿔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새 엔터들도 꿈틀꿈틀해요. 엔터들도. 이 밸류업 쪽에서 엔터도 뭔가 좀 꿈틀꿈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9월 24일 기준일 기준으로 뭔가 하단에서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뭔가 증가하는 것들을 매일 샘플링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타이밍 잡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ETF가 생기려면 아직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화시켜서 여기서 초보자들은 여기서 종목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략을 엑셀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G전자나 SK텔레콤도 밸류업에 합류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LG전자는 저는 적극적인 매수, 9만 원대는 매수인데 이것도 박스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새 LG그룹도 여러분들 헤지펀드의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름은 안 되고 LG그룹의 회장님의 사위 윤 씨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거기에 노이즈들 여러 가지의 이런 부분들이 LG그룹 관련돼 갖고 이 한장바닥에서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추세로 가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딩하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11만 원대 리포트 좋은 얘기 나오지만 계속 때려 먹잖아요. 대신 9만 원은 하단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거 9만 원대 사서 11만 원대 파는 전략으로는 오케이인데 추세로 가는 건 아직까지 no. 그리고 이 LG그룹 주가들도 보시면 대부분들 엔솔을 제외하고는요. 여기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 상단에 엔솔이 있고, 그러니까 이 엔솔도 보세요. 32만 원, 34만 원 여기는 하단의 매수죠. 근데 얘는 또 42만 원과 43만 원 가면 계속 패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42만 원, 44만 원대 트럼프 대통령 되면 보조금을 어떻게 하나? 이런 테슬라 상황 이런 것들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32만 원 올 것 같지는 않고요. 37, 8만 원 정도는 매수. 근데 이거는 가성비가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LG그룹에서 하단에 있는 게 LG전자하고 LG이노텍입니다. 주가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7, 18만 원에서 한 23, 4만 원까지는 또 6개월 코스로 떨어진 거의 반 정도라든지 뭔가 이쪽에서도 뭔가 LG이노텍과 연결돼서 우리나라 스마트폰이나 애플 연결해서 뭔가 모멘텀이 나올 것 같아서 트레이딩으로는 오히려 LG전자, LG이노텍을 권하고 엔솔은 여기가 딱 보면 롱숏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롱숏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싶네요. SK텔레콤? SK텔레콤은 저는 KT와 같이 매수 전략입니다. 뭔가 이제 통신주가 2027년까지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그래서 그동안 KT나 SK텔레콤 매매하신 분은 아주 치떨리셨을 텐데 이제는 좀 장기 추세로 매수해서 갖고 간다.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키움증권에서 현대모비스, HD 한국조선해양, 서진시스템을 추천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협업과 주주 환원으로 인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와 GM의 글로벌 동맹이 구체화돼 갈수록 전동화 부문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그 업황으로 보면은 롱으로 보는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26만 원에서 현대글로비스와 거버넌스 하면은 단기 고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은 매도 전략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한 3개월 정도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현대모비스 반판 거는 현대오토에버로 이동해갖고 조금 3개월 동안에 여기 수위 조절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체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26만 원, 27만 원의 저항이를 지지가 되면서 30만 원을 뚫는다면 이거는 진짜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 확인하는데 금년은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모비스는 여기 21만 원, 22만 원대 적극적 이렇게 다중바닥 패턴 나올 때 이럴 때 권했는데 지금은 뭔가 차익 실현 매물과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쪼개고 합치는데 사용하면 이거는 현 단가에서 누르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요거 반팔하고 현대차나 기아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 안정적인 매출과 수주 확대가 부각된다고 하네요. 근데 HD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보시면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얘도 은행주 같이 어마무시하게 급등한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가성비 없습니다. 그냥 17만 원, 16만 원 사이에 오면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지금 20만 원대 이상에서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조선 기자재나 조선주에서 오히려 하나오션.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전쟁의 양상이 군함과 잠수함의 배치 상황, 그리고 내년도 3월이 이제 중국의 전인대 정협하면서 지금 또 하나의 전쟁 노이즈나 불확실성을 일으킨다 그러면 대만 해협이 있거든요. 대만 해협. 그래서 일부 그 사모펀드 해지 전략에서는 이제 TSMC 쇼치고 삼성전자 롱으로 바꾸는 큰 전략을 얘기하는 해외 제가 아는 해지펀드 CIO가 있고 그 전략이 또 맞나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이게 잠수함 옛날 대우조선해양 아닙니까?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만 해협에서 충돌한다면 거기에는 구축함이나 잠수함 배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함의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미국이 정보 관계 때문에 보안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하나오션에다 맡기지 딴 데를 안 맡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오션이 지금 위치는 오히려 대우조선 HD 한국조선해양보다 위치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HD 한국조선해양 매도, 하나오션 매수 이렇게 요 자체 내에서도 롱숏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서진 시스템인데요. 에너지 저장력 ESS 장비 부문에서 대규모 양산 경험을 가지고 있어 설비 내재화 등을 통해 높은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네. 고객사 및 목표 시장 확대를 통해 높은 실적 성장세를 시연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업황은 롱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관련된 게 한중 NCS라든지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얘도 지금 하단 상단에 박스예요. 하단이 22,000원, 상단이 3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인데 이거 목표 수익률 그렇게 크게 잡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를 전고체라든지 전 삼성 SDI한테 물어볼래요. 지금 보시면 삼성 SDI가 요번에 38만 원을 고점으로 지금 32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오늘 급등 전략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38만 원, 40만 원 상단, 32만 하단에 오히려 서진 시스템보다 삼성 SDI가 수익률 게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삼성 SDI 6이나 7 하면 3, 4를 보조로 하는 전략. 아니면 거기다 한중 NCS를 넣어도 좋습니다. 그런 트레이딩 감각으로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올해 K뷰티랑 K푸드가 놀라운 실적 보여줬고 이제 오른 종목도 많았잖아요. 그 요인은 뭐고 2025년 어떻게 보세요? 한 회오리가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뒤풀이 파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뒤풀이 파동에서는 비만 치료제의 유통 관련된 블루엠텍,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K푸드에서는 불당면 삼양식품이나 그다음에 농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번 상장 때 전후한 단타 이런 전략이지 옛날같이 뭐 K부티, K푸드 이런 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K원전, K방산, K재건, K위성 이런 게 더 2025년도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과 남북 간의 대리전 이런 양상이 더 확대되니까 원달러가 급등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갖고 어떤 압축되는 섹터가 나와야지 이 K뷰티, K푸드는 이거 보시면 클래시스 한번 보세요. K뷰티를 제일 먼저 선도한 것들인데 이거 진짜 벌써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도 전략, CNC 엔터 이거 보세요. 벌써 부러졌어요. 일단 이건 7, 8월에 끝난 것 같아요. 7, 8월 때만 일어나면 뭐 간단히 얘기해서 뭐 인벤트질의 CNC 엔터 그 다음에 VT는 제일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런데 VT도 3만 원 깨면 무조건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2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급등하고 나서 이게 조종 파동으로 가는 모양들이에요. 다.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고 실적은 괜찮아지는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면서 뭔가 오를 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이미 부러졌고요. 그러니까 뷰티는 벌써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뒤풀이 파동은 있을지언정 시장은 주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뷰티보다는 또 푸드가 날 것 같아요. 대신 그거는 더번 상장 때를 이용한 단타 트레이딩 그 정도로만 접근하고 싶지 추세는 금년도 뭐라 그럴까요? 한 게임 끝났다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